마흔 중반이 될 때까지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던 남자가 뒤늦게 찾은 결혼. 그러나 그가 운명이라고 믿었던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하고 부부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에 서울에 있는 어느 중견기업의 평범한 부장입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저 성실하게 일만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을 나와서 중견기업에 들어갔고 열심히 노력해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할 때 저는 늘 회사 책상에 앉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애는커녕 소개팅 한 번 제대로 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나이가 45을 넘어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배도 많이 나오고 대머리는 아니지만 얼굴의 앞 이마가 훤히 보이고 얼굴에 주름이 진하게 드러나 보이는 영락없이 아저씨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한숨과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너 그렇게 혼자 살다가 늙어 죽을 거냐?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혼자 텅 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깊어질 무렵 부산에 있는 어머니의 친구가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거리가 멀어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역 근처 카페에서 처음 본 그녀는 소탈하고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예쁘거나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웃는 얼굴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는 강사여서 그런지 밝은 표정과 능숙한 말솜씨로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좋은 회사 다니신다니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저의 외모가 썩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수줍어하는 저를 위해 계속 말을 건넸고 그런 그녀 덕분에 어색한 자리가 어느덧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먼 거리였지만 3번 정도 만났습니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거리 때문에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녀는 저에게 또 다른 생활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잘 통하는 여자라면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 나이엔 조건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저희가 서로 마음에 들었다고 하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듯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만나 불과 3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에겐 사실 걱정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모르고 결혼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첫날 밤 그런 걱정은 기우라는 듯 아내는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긴장해 어색해할 때조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천천히 하면 돼요. 내가 해줄게요. 오히려 저는 수동적이었고 아내는 능숙하게 저를 리드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목욕 가운을 벗자 빨간색 팬티만 입고 있는 온전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얼굴과 달리 그녀는 적당한 가슴과 허리와 엉덩이 라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침대에 어색하게 누워있는 저를
그녀가 올라와서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 쾌감을 맛보았고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의 달콤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행복이 너무나 감사했고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저는 아내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신혼 초반 아내는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성관계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한 애정 표현도 많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고 밤이 되면 항상 저를 이끌어 주었고 밤마다 극한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런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연애 경험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당신은 나에게 순결한 여자이길 바랬던 건 아니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요. 나도 평범한 여자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과거가 없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김에 여러 번 업소 여자들과 밤을 즐긴 적도 있었고 아내가 말하는 과거의 경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수록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엔 작은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잘 모르고 급히 결혼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내는 대단히 성적인 욕구가 센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가 원하는 만큼 제가 체력적으로 따라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지쳐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내의 적극적인 욕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 밝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금 서툴고 늦었지만 이 결혼을 꼭 행복하게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믿었던 이 작은 행복 뒤에 엄청나고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결혼 후 꿈 같은 시간이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 문제로 인해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아내는 결혼 후 집 근처 보습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기에 둘 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지만 이상하게도 임신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우리는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의사의 말에 아내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인공수정까지 시도했지만 결과는 계속 실패였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업무가 점점 더 바빠지면서 제 몸과 마음은 극도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밤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곤했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성기능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가끔씩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집에서 아내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탐색기에 남겨진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음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이런 걸 본다고? 저는 아내가 그럴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폴더를 닫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학원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엔 아내가 몰래 그런 영상들을 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친한 직장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자들도 남자처럼 그런 영상 같은 걸 자주 보냐? 동료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냐? 여자들도 다 그런 거 보고 산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동료의 말에 일단 마음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을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는 학원에서 주말 특강이 있어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다 다시 그녀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보다 더 큰 호기심에 이번엔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록엔 여러 음란 사이트 방문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아내는 그 사이트들에 가입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걸 숨긴 걸까? 단순히 영상만 본 게 아니라 가입까지 하다니.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때까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처음 경험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줬고 저를 사랑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취향을 몰랐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두려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보며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보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눈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녀의 손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노트북 속 영상과 음란 사이트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을 완전히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 후 잠든 그녀를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에게 솔직히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나?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작은 고민이 앞으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컴퓨터에서 봤던 음란 사이트의 흔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에서 불안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솔직히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마음속엔 그녀를 향한 믿음보다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내는 친정에 일이 있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집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그녀의 노트북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과 결혼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따로 있었는데 그 결혼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궁금해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문득 아내가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결국 그 비밀번호로 그녀의 개인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폴더를 열고 보이는 파일 이름 중에 나의 일기라는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으로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그녀의 비밀스러운 일기가 펼쳐졌습니다. 결혼 전 20대부터 작성된 일기였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20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난 충격과 반항심에 가출해 지냈다. 그때 가출한 아이들과 어울렸고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 그 시절 잘못된 관계 때문에 아이를 가졌고 결국 여러 번의 낙태를 반복하며 내 몸은 망가졌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후로 내 삶은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 되었다. 여기까지 읽자 제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살았으나 성적인 집착은 나를 다시 만남의 장소로 이끌었고 결국 여러 명의 조건 만남과 집단 성관계를 했다. 난 갈수록 섹스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조건 만남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울로 가고 싶었다. 내가 찾던 자극적인 삶을 살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내가 선택한 남자는 잘생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지만 성실하게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있는 회사원이었다. 처음엔 단지 서울로 갈 목적으로 그와 결혼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행복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처음엔 목적만 가지고 결혼했던 이 남자에게 점점 정이 들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묘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처음엔 미안함을 못 느꼈는데 요즘은 그를 보면 자꾸 죄책감이 든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과거는 너무 추하고 그가 알게 되면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최근의 일기는 눈물 자국처럼 흐릿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명 배신감과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마음 한편에선 아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에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엔 제가 본 진실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우리의 노력도 행복하게 보였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생각할수록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사실을 아내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기차 탔어요. 집에서 봐요.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나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 철저하게 복수를 해야지. 절대 용서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표정이 어두워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흔들며 피곤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내는 내 곁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직장 선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과거에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참 힘든 일이다. 그런데 결국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결국 용서하게 되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다시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저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녀는 과연 그 추악한 모든 진실을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 얼굴만 보면 미칠 듯한 배신감이 올라왔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터뜨리고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밝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일기 다 봤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당황했습니다. 그걸 봤어요?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서울에 오고 싶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앞에선 그렇게 갖고 싶다고 거짓말했어. 하지만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 오고 싶은 마음에 당신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 정말 당신 사랑해. 그녀의 말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 저의 분노가 폭발하자 아내도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걸 속이고 거짓으로 결혼했어요. 이혼하자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내 과거가 그렇게 더러우면 당신은 깨끗해요? 아내의 뜻밖의 반격에 저는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지금 그 말할 자격 있어?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당신을 이용했지만 이제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버리지 말아줘요. 다시는 당신 속이지 않을게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신의 그 끔찍한 과거가 지워질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아내는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난 이제 당신과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아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기만했어. 그런 여자를 계속 품고 살 만큼 난 어리석지 않아.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다시 멈춰서더니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날 내보내면 당신은 평생 혼자일 거라는 거. 저는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당신이랑 사는 지옥보단 나아.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자 집안에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술병을 꺼내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마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날 내보내면 당신은 평생 혼자일 거라는 거. 새벽이 되자 온 집안이 미친 듯이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그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의 애틋하고 사랑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문득 주위를 보니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를 속인 것에 대한 복수심과 아직도 심장이 뛰는 듯한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더 견디지 못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다가 아내가 받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돌아와. 아직 우린 끝난 거 아니니까.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가도 돼요? 나 정말 변할게요. 그녀가 돌아오자 현관 앞에 말없이 서 있는 그녀를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불타는 복수심을 뒤로하고 다시 그녀를 품에 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몸이 닿자 배신감도 분노도 모두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절망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난 정말 바보 같은 걸까? 이 현실적인 지옥에서 저는 과연 그녀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저의 삶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 밤이 괴로웠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고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그녀가 다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회사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멍해지고 미팅 도중에도 아내의 과거가 떠올라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며칠 동안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내쫓았던 그 밤에도 혼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순간에도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없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한 지난 몇 년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던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밤중 어두운 집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상처보다도 그녀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이미 저에게는 그녀 없이는 삶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문득문득 저를 괴롭혔고 가끔은 그 배신감 때문에 다시 그녀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녀 없이 살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언제나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 치료를 받아봐.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진심이었기에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이 섹스 중독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과거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떨어져 있던 짧은 시간에도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녀 없는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요. 견딜 수 없더라도 견뎌볼 겁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당신만을 위해 살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화해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여전히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왜 다시 받아줘? 내가 그렇게 여자 하나 없이 못 살아?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이미 선택을 내렸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녀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아내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편안해졌고 매일 밤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던 모습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운 아내가 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더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함께 울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부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우리의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미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끝이 파멸이든 회복이든 후회가 되든 행복이 되든 끝까지 가보기로 말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